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증여 상속이 되겠습니다. 만약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상속 시에 배우자 공제를 전액 다 해준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국의 상속세율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죠. 네덜란드는 20%고 벨기에는 30%고 독일도 30%입니다. 영국은 40%고요. 그런데 영국은요, 어떻습니까? 폐지를 적극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45%고요. 프랑스 45%, 일본은 55%로 1등입니다만은요. 한국이 50%로 2등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최대 지수 할증했을 때 20%까지 감안한다면 60%가 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일본은 어떻습니까? 유산 취득세 방식이고 우리는 유산세 방식이라서 우리가 훨씬 더 불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명실상부하게 세계 최고 상속세율을 자랑하는 것은 바로 한국이죠. 그러다 보니까 상속세에 기네스가 있습니다. 1위가 12조 원 이상 낸 이건희 회장이고요. 2위가 6조 원 이상을 낸 김정주 회장이 바로 우리나라 사람이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바로 엄청나게 높은 60%의 상속세율을 부담했기 때문이고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배우자 공제를 35억 원밖에 안 해주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100% 해줍니다. 일론 머스크가 만약에 350조 원을 놓고서 배우자한테 다 준다고 했을 때 상속세는 한 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350조에 대해서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법정 일본의 배우자 공제로 법정 한도까지 무조건 다 공제해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자산가가 10조입니다. 그런데 10조에 대해서 그 배우자가 법정 상속분이 10조라면 10조를 배우자한테 지급하더라도 유산으로 남겨주더라도 세금은 한 푼도 발생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요 어떻습니까? 재산이 1조 원, 10조 원, 20조 원이 되는데 딸랑 배우자 공제로 30억 원밖에 최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한국은요 유산세 방식으로 유산 취득세 방식인 일본보다 훨씬 더 불리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배우자 공제를 법정 상속분까지 하다 보니까 1조 원이면 1조 원까지도 공제해 주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30억 원이니까 우리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요. 남편이 부자다. 그러면 남편이 돌아가시면은 상속세를 일단 때립니다. 그리고 아내가 받잖아요. 그러면 또 아내가 돌아가시면 또 때립니다. 두 번 때린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한 번 정도밖에 안 때린다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바로 우리나라는 부부 경제 공동체, 부부 일신동체라고 말해놓고 나서 그렇게 말하고 1세대 1주택 그 비과세 할 때 아내하고 남편이 각각 주택을 하나씩 가졌다면 따로따로 보지 않고 바로 부부가 경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뭐 어떻습니까? 양도세 중과를 때리거든요. 그렇다면은요 상속세도 동일하게 경제 공동체로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연령 비연령이 아닐 수 없고요. 제 멋대로 자기 멋대로 잣대를 적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굉장히 그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같은 말도 안 되는 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라고 하는 것은요. 한국, 미국, 영국, 덴마크 등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도 공제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배우자 공제 전액 할 수 있고 자녀 공제도 엄청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랑 비교할 바가 아니죠. OECD 20개 나라는 유산 취득세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상속세를 폐지한 나라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상속세 폐지 국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요. 중국, 에스토니아, 체코, 오스트리아, 싱가포르, 스웨덴, 멕시코, 슬로바키아, 포르투갈, 러시아, 뉴질랜드, 인도, 이스라엘, 호주, 캐나다 등이 있습니다. 그 세금이 엄청나게 많이 뜯어가는 스웨덴도요 이미 상속세 증여세 폐지했습니다. 부유세도 폐지했거든요. 엄청나게 똑똑한 민족이 아닐 수 없죠. 왜냐하면 상속세 폐지로 더 많은 유발 세금을 유도했기 때문입니다. 영국도 세금에 어떻게 보면요 상속세의 어떤 근본이 되는 나라인데 영국도 상속세를 폐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은 마찬가지로 뭐 아무리 세율이 있다 하더라도 거의 상속세를 내지 않는다. 일반적으로요 몇백억, 몇천억 정도 가지고는 상속세를 내지 않습니다. 자, 상속세는요 사실 이중과세 논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차상가가 기업을 하든 아니면 투자를 하든 돈을 벌든 엄청나게 많은 세금을 냈거든요. 25가지의 세금을 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벌어들인 돈이에요. 세후재산인데 그것을 자녀한테 줬다고 해서 또다시 세금을 낸다? 그것은 이중잣대라. 이중과세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웨덴이나 다른 폐지 국가들은요.
이중 과세기 때문에 폐지한 것이죠. 재산을 축적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이미 세금을 낼 대로 다 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재산을 마음대로 쓸 수 없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요. 제가 1억 원의 연봉을 받았다고 치고 2천만 원의 세금을 냈습니다. 8천만 원 제 마음대로 써도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금 부과하지 않거든요. 쓰는 것에 대해서. 근데 왜 자녀한테 내가 주는데 세금을 내야만 합니까? 그건 말도 안 되죠. 자, 이율 배반적인 이런 법의 적용은요. 부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부부는 경제 공동체 그렇기 때문에 각자 1주택이 있을 때는 1세대 다주택자가 돼갖고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없습니다. 최고 82.5%까지 엄청나게 세금 폭탄을 맞아야 되거든요. 그것이 인정된다면요. 상속시에도 경제 공동체란 말이 있어서 배우자한테 전액 다 상속하면 상속세가 한 푼도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속시에는 경제 공동체란 말이 쏙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배우자한테 상속하더라도 엄청난 상속세를 때리고 배우자 또한 엄청난 상속세를 때리니까 이중과세에다가 삼중과세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배우자한테 증여하거나 상속하는 경우 세금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바로 경제 공동체이기 때문에 나눠갔는데 아무 문제가 없겠죠. 일론 머스크가요, 350조 원의 자기 재산을 아내한테 다 상속하더라도 세금은 한 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경제 공동체라고 인식한다면 당연한 법 적용이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자녀들한테도 1인당 1100만 달러를 증여 또는 상속하더라도요. 세금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1100만 달러 어떻습니까? 지금 환율 1350원 내외로 했을 때는요. 정말로 엄청난 금액이 아닐 수 없겠죠.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요. 자녀에게 부모님이 각각 1100만 달러를 줄 수 있다. 2200만 달러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직계 존속이요. 부부인 경우에는 따로따로 주더라도 합산해 버리거든요. 동일인으로 한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누진과세를 피할 수 없는데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따로따로 홍길동이라고 하는 자녀한테 1100만 달러씩 2200만 달러를 주더라도 상속세 증여세는 한 푼도 발생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한 자녀한테 2200만 달러를 줬을 때 환율 기준 1335원 기준 했을 때요. 그 다음에 요새는 1350원 넘죠. 거의 300억 원을 주더라도 세금이 한 푼도 없습니다. 만약에 자녀가 3명이라면요. 어떻습니까? 900억 원을 주더라도 세금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은 자녀가 많아요. 부자들이. 5명, 6명, 입양해서 10명이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3천억 원을 주더라도 상속세는 한 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녀가 많으면 많다고 해요? 많아서 좋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유산 취득세 방식이 아니라 유산세 방식이기 때문에 자녀가 많으면 오히려 배우자 공제가 더 줄어들게 되겠죠. 자, 우리는요, 상속세로 배우자 공제로 최저 5억 원에서 이거 30년 가까이 계속 이게 유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최대 30억 원밖에 해주지 않습니까? 해주지 않습니다. 물가는 그동안 엄청나게 올랐는데 계속 이 자리라는 것이죠. 세금을 뜯어먹기 위해서 요거를 고정시켰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다면 1997년도 이후 상속 공제액은 현재 어느 정도 해줘야 되냐면요. 최소 10억 원에서 60억 원은 해줘야만 됩니다. 물론 일본이나 미국식으로 따라간다면 더 많은 금액을 해줘야 되겠죠. 자, 만약 남편이 상속재산을 200억 원을 남겨놓고 사망한 경우 자녀가 없고 배우자만 있다면요. 배우자 공제로 30억 원, 그 다음에 기초공제 2억 원, 순금융재산공제 2억 원 정도밖에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속세는요. 78억 4천만 원을 내야 됩니다. 미국은 이럴 경우 전혀 세금이 없죠. 일본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상속받은 재산 중에서 상속세를 내고 나서 121억 6천만 원을 가졌어요. 만약에 아내가. 매년 6% 상승한다면 10년 후에는 218억 원으로 늘어나겠죠. 이때 또 어떻습니까? 5억 원 초과분, 그 다음에 순금융재산공제 2억 원까지 포함하면서 7억 원을 초과한 것에 대해서는 또다시 전액 다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무려 102억 원을 또 내야만 합니다. 엄청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특히 멤버십 회원가입을 통해서 저의 동영상 프리미엄 서비스 400여 편 현재까지 수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콘스탄트 김의 절세 비법을 알아가면서 수억 원 내지 수십억 원 아니면 그 이상의 절세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남편이 상속재산을 200억 원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 자녀 한 명이 더 있고 배우자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는요. 배우자 공제 30억 원, 일괄 공제 5억 원, 그 다음에 순금융재산공제 2억 원에서 5억 원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상속세는 76억 9천만 원을 내야만 되겠죠. 그리고 배우자 상속재산 60%는 120억 원이거든요. 그리고 상속세 46억 1,400만 원 60%를 내고 난다면 배우자가 다시 세후 상속재산은 73억 8,600만 원의 재산이 남겠죠. 자, 상속재 받은 재산 중 상속세를 내고 난 73억 8,600만 원이 매년 6% 상승한다고 가정해보면 10년 후에는 무려 133억 원이 되거든요. 이럴 때 또다시 상속세로 58억 원을 더 내야만 합니다. 자녀가 있건 없건 관계없이 1, 2차 상속세 부담이 가중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동양아치 아니겠습니까? 전 그렇게 봅니다. 동양아치, 양아치가 동양아치거든요. 동양을 하면서 밥을 빌어먹는 여러 명의 아이들을 바로 동양아치라고 하는데 그걸 줄여서 양아치라고 합니다. 원칙이 없다는 것이죠. 자, 상속세를 없애든지 아니면 배우자 공제를 최대화하든지 아니면 재반 인적 공제를 정말로 현실적으로 해줘야만 양아치 소리를 듣지 않게 되겠죠. 일본도 배우자 공제는 배우자 법정 상속분만큼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1조 원이 아니라 10조 원도 공제해줘도 상속세가 없는데 우리도 이 정도는 따라야 되지 않을까요? 따라서 솔루션은 이렇습니다. 배우자 공제를 받을 경우 상속세 발생분까지만,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서는요, 배우자 공제를 받을 경우 상속세 발생분까지만 어떻습니까? 배우자가 상속받고 상속받은 전 재산을 상속세를 대납한다면 배우자는 적어도요 2차 상속세 부담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가령 그 남편이 300억 원을 놓고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상속세가 만약에 120억 원 나왔다. 그러면 배우자가 120억 원까지만 받는 것이죠. 그리고서 120원 전체를요 상속세로 낸다면은 자녀들은 180억 원을 고스란히 가질 수 있고 배우자는 다음에 2차 상속세 부담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이거 중요하거든요. 바로 상속세만큼만 상속재산을 받고 상속세를 배우자가 전액 대납하는 것이죠. 바로 어떻습니까? 그 상속세 연대납세 의무에 의해서 증여세는 한 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실은 이런 힘들게 할 필요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배우자 공제를 많이 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죠. 그런데 한국에서만 이렇게 쓸데없는 짓을 해야 된다는 것이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일본의 배우자 공제, 남편의 상속재산이 1,000억 원일 때 자녀가 한 명이다. 그러면 배우자 공제는 500억 원이나 해줍니다. 만약에 자녀가 없다면 1,000억 원 전부 다 어떻습니까? 배우자 공제 해주니까 상속세가 한 푼도 발생하지 않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배우자한테 상속하는 경우 상속세가 없거나 적어도 법정 상속 지분만큼 공제해줘야 옳지 않을까요? 만약 일본처럼 배우자 공제를 해준다면 남편의 상속재산이 200억 원이고 자녀가 한 명이 있는 경우 배우자 법정 상속 지분인 120억 원을 공제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일괄 공제 5억 원, 순금융 자산 공제 2억 원을 한다면 상속세는 겨우 31억 9천만 원입니다. 현행 대비해서 무려 45억 원이나 줄일 수가 있죠. 하지만 이러한 바람은 한낱 사막에서 바라볼 수 있는 신기루에 불과합니다. 어쩌면 이러한 상속세 개편이나 개정 좋게 개선되는 방향은요 우리 현생에서는 절대로 보지 못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상속세는 앞으로 더욱 강화되면 강화됐지 폐지는 없을 것이고 겨우 인적공제 약간만 풀어줄지 모르겠습니다. 재반공제 같은 경우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배우자 공제 약간 더, 일괄공제 약간 더, 그리고요 어떻습니까? 다른 공제들도 3세 눈물만큼만 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상속세에 대해서 앞으로 상속세율이 떨어진다든가 우리가 상속을 해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은 백년하청입니다. 따라서 그런 것을 기대하지 마시고 상속세 증여세 사전 증여 전략을 세워서요 효과적으로 절세 전략을 세워야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명한 절세 전략을 세워서 자산을 지키고 그래서 수억 원 내지 수십억 원 아니면 그 이상 수백억 원 그 이상을 더 절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상속증여 절세 플래닝 하고요.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통해서 바로 어떻습니까? 두 트랙으로서 진행한다면 100년 동안의 상속세 걱정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까지요.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일본처럼요. 배우자 공제를 최대화해서 배우자한테 상속하면은 상속세가 없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그것은 굉장히 유언하죠. 여러분들 반드시 절세 컨설팅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